국민 여러분, 미래는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를 거들떠보지 않고 지난 8년간 과거와 싸우기만 했습니다. 이재명을 상대할 국민의힘 후보로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손가락에 적힌 이 6글자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토론 때 임금 왕자를 손바닥에 적어놨기 때문에 설마 이번에도 그런 건가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철수 의원 측은 곧바로 손에 적힌 글씨는 이효진 대변인이었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위해서 잠시 적어둔 거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만큼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에 들이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짙은 거겠죠. 눈길을 끄는 장면은 또 하나 있었는데요. 윤석열 수호를 외쳤던 윤상현 의원이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의원의 출마 회견에 참석을 해서 이렇게 포옹을 해준 겁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까지만 해도 청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했었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돌연 장관직을 사퇴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을 많이 하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자기 꿈을 펴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보면은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특별히 좀 사랑합니다. 여러분. 김 전 장관은 내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에선 15룡이 꿈틀대고 있다. 아니다. 20룡쯤은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던 인사들도 이 안에 많은데 어찌 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윤상현 의원이 안철수 의원 출마 선언식에 응원을 하러 또 갔네요. 상당히 일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출마자가 몇 명일까? 15룡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20룡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고 용이 맞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일단 출마 선언한 인사, 출마 선언이 예정된 인사, 그리고 예상되는 인사, 언론에서 거론되는 인물까지 쭉 적어봤습니다. 일일이 세진 않겠지만 상당히 많네요. 얼마 전까지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했던 분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열리는 대선에 출마 의사를 표시하는 듯 합니다. 이런 현상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먼저 김희정 의원님. 그 숫자로만 봐서는 만약에 이분들이 다 현역 의원이라면 거의 교섭단체 구성할 정도의 숫자로 다가서는 거 아닙니까? 뭐 20명 얘기도 나오니까요. 이제 그러나 뭐 1차, 2차 예비 경선 통해서 몇 명이 남을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고 또 경선의 끝까지 뭐 완주할 수 있을지 저분들 모두가 그것도 또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참 염치 없는 행동들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뭐 대선 출마, 조기 대선 열리면 거론했던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보이지 않던 사람들까지 다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말 대선에 뭐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확신과 자신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에서 정권교체의 그 민심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아마 남은 2달 대선 레이스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기조는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음번 당권이나 아니면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존재감 부각, 몸값 높이기 이런 차원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뭐 개나 고동이나 강건어 바지락이나 막 다 나오는 이 대선판에서 국민의힘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귀책 쌓이고 있는 정당에서 후보를 안 내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에 이렇게 난립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렇게 많이 나올까요, 진짜?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 근데 실제로 등록하시는 분이 많을 거는 같습니다. 최소 예. 10명은 넘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이미 뜻을 밝히거나 주변에 또는 뭐 언론에서 출마가 예상된다고 한 분들 수만 거론해 보면 훌쩍 10명을 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후보 경선은 아주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일찌감치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를 완성해놓고 또 지금의 정치적 상황을 이재명 대표가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뭐 이견의 여지 없이 이재명 대표를 후보로 거의 추대할 것 같은데 우리 당은 반대로 특정 주도 세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내에. 그러나 이제 탄핵에 찬성했던 그룹과 탄핵에 반대했던 그룹 여기는 이제 명확하게 나뉘게 될 텐데 이 두 그룹 간의 치열한 노선 투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서 최종 후보가 결정될지 사실 우리 경선 룰만 놓고 보면 4명이 결선 투표를 하게 4명이 최종 경선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또 뭐 결선 투표 이야기도 거론되는 걸 보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서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전반적인 약세임은 부진할 수는 없지만 이 경선의 흥행을 통해서 에너지를 폭발시킬 수 있다. 예.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치열한 경쟁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년 지방선거나 혹은 향후 당권을 위해서 몸값 높이기다라는 분석이 김희정 의원께서 해주셨는데 김용남 의원 생각도 비슷합니까? 그렇죠. 사실은 뭐 대통령 후보로서 최종적인 당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본다기보다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현역 단체장인 사람들은 내년에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을 보다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내년 광역단체장 후보로 도전하기 위해서 본인의 정치적 체급을 올리기 위해서 대선 출마하는 사람들이 꽤 끼어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후보 이렇게 출마 예상자 명단을 보면요. 근데 이 중에 뭐 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당 후보가 되겠습니다만은 문제는 본선에서의 승리 가능성을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느냐. 근데 뭐 꽤 많은 수의 정치인들이 본선에서의 승리 가능성보다는 본선에서 지더라도 그 이후에 전당대회 등을 통해서 당권을 접수하는 그게 2017년도부터 이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권의 일종의 새로운 트렌드거든요. 그전에는 대선 출마했다가 패배하면 좀 자숙 기간을 갖고 뭐 어디 외국에 나갔다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2017년 대선부터는 대선 지고 나서 바로 자기 소속당의 전당대회 출마해서 당권을 접수하는 게 거의 뭐 최근 유행이기 때문에 그걸 노리는 사람도 꽤 많이 눈에 띕니다. 예. 김문수 전 장관이 됐네요. 전 장관. 대선 출마를 위해서 장관직을 사퇴를 했고요. 어제는 아직 결정 못 내렸다 했는데 하루 만에 바로 사퇴하고 출마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 말씀드렸다시피 광화문 광장에서 오늘 이순신 동상 앞에 섰습니다.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모레 출마 선언한다고요? 국회에서 한다면서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모레 2시에 국회 계단에서 예.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왜 예정돼 하필 있습니다. 국회 계단입니까? 글쎄 뭐 여러 분석들을 보니까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에서의 경험은 없지만 지난번에 당 대표를 하면서 12월 3일 계엄이 있던 날에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서 계엄을 막았다는 어떤 상징성 그것이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또 본인이 그동안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은 의회주의자다. 의회와 여러 가지 만약에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협치를 하겠다라는 의미 그런 것들을 담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뭐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최근 개헌과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예. 개헌은 이제 국회에서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니까 그런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해봤습니다. 예. 조국혁신당은 야권 전체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을 하자라고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권 전체 제안을 한 했습니다.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2번 제안을 했고요. 지난번에 제안할 때는 윤석열이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죠. 근데 갑작스러운 탈옥이 있고 나서 논의가 이제 중지되어 있다가 이번에 파면이 최종 결정되고 나서 다시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은 있겠지만 새로운 시도들에 대한 국민들이 호응해 주시는 경우를 저희들이 그동안에 민주정부가 수립되는 과정 속에서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후보 단일화 방식에서 좀 더 진일보한 완전 국민 경선제, 야권의 원샷 경선제를 해보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예. 근데 이것을 정말 그 심사숙고해야 될 시간적 여유가 많이 뺏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파면 이후에 이제 좀 뭔가를 제대로 검토해보겠다 싶었는데 갑작스럽게 오늘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게 좀 논의할 시간이 상당히 많이 뺏기고 있는 게 매우 아쉽고요. 민주당에서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 저희들은 열심히 이것에 대한 진정성을 계속 얘기할 생각입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내일 대표직을 사퇴하고 다음 주에 공식 출마 선언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경선 캠프 인사를 쭉 보면 그동안 친명계로 불렸던 인사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 소위 친명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당직을 많이 맡고 있기 때문에 당직 맡고 있는 의원들 외에 이제 후보의 어떤 경선 캠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그런 분들 또 좀 통합적으로 어떤 캠프를 꾸린다는 경선 캠프를 꾸린다는 차원에서 뭐 윤호중 위원장이랄지 강우식 의원이랄지 박수현 의원 뭐 이런 분들 한병도 의원 이런 분들이 많이 포함이 된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당 차원의 어떤 대선 선대위는 좀 더 거국적으로 예. 이제 꾸려지게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경선 캠프는 꾸린 것 같고요. 차후에 이제 그 출사표를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출마 선언을 할지 이런 것들은 아마 내일 모레 금명간에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JTBC 여론조사 결과를 쭉 설명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6월 3일로 대선일이 확정이 됐죠. 먼저 범보수 진영 살펴보면 김문수 전 장관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일단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빨간색은 국민의힘 지지층이고 회색은 전체 응답자입니다. 그 차이가 꽤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은 범진보 진영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보이고 그 뒤에 이낙연, 김부겸, 김동연, 우원식, 김경수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역시 푸른색은 민주당 지지층, 회색은 전체 응답자여서 전체 응답자와 민주당 지지층에는 괴리가 어느 정도는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후보별 가상 3자 대결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가 맞붙을 경우를 가상했을 경우 저런 수치가 나오고요. 예, 또 있습니까? 예, 이게 마지막 장이군요. 네,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시간상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론조사가 계속 돌아갈 것이고요. 늘상 해야 되는 얘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행을 하죠. 네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